대구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의 사건이 있죠. 6.25 때 서울에 있던 국립극장이 대구에 피난을 옵니다. 그 당시만 해도 TV가 없었기 때문에 온 가족이 다 그 연극 관람하러 갔습니다. 여러 가지 외부적인 조건이나 여건이나 또 관객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은데 바로 연극인 자신한테 있지 않느냐. 가로등 밑에서 그렇게 연습하던 경우도 있었고 바로 이곳을 소극적인 집필지로 만들어가면 좋겠다라고 해서 오로지 연극, 오로지 연극, 오로지 연극. 24시간 연극을 하고 싶다. 시인이라면 말이야. 틀에 박힌 그런 문학은 무시해야 돼. 늙었다고 날 뭐해 그런 거야? 이 썩을 놈, 썩다 죽을 놈, 썩다 죽지도 못할 놈. 우리 다 같이 고생해갖고. 배우가 무대 위에서 능청스러운 연기를 선보입니다. 내가 불카만 불, 떡카만 빵, 똥카만 된장 뭐 항상 이런 식입니다. 배우의 표정 하나, 몸짓 하나에 관객들은 웃기도 울기도 합니다. 딱 무치가 있는 것이 최고입니다. 지도합니다. 무대를 매개로 배우와 관객이 소통하는 종합예술. 이것이 연극입니다. 인류와 함께한 역사로 봤을 때 연극은 수많은 예술 장르 중에서도 가장 윗자리를 차지합니다. 지금도 곳곳에선 크고 작은 무대에 막이 오르고 그 무대는 연극인들의 열정으로 채워집니다.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을 무대와 함께 보낸 대구의 연극인들. 그들이 연극을 하는 이유, 그들이 말하는 연극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근무하는 고생을 하고 하루 이틀 공연을 딱 하고 나면 평생 사는 겁니다. 전 마약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만은 아마 굉장히 심하게 마약에 심취한 사람이 그런 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 어쨌든 엄청난 카타르시스가 있어요. 존재를 체험하게 되는, 내가 살아있다는 체험하게 되는, 실존을 체험하는 끝내주죠. 처절함, 절절함. 작품 들어가면 전면전입니다. 빨가벗고 완전 새롭게 시작해야 돼요. 와, 미치죠. 그 안 할 수 있겠습니까? 무대에서 이루어지는 이 삶 자체가 변화무쌍한 이 삶들이 그게 좋았던 것 같고, 그 무대에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무대에 서는 순간 모든 걸 다 잊게 되거든요. 그 순간만에 몰입할 때 공연이 이루어지는 1시간 반이면 1시간 반 동안 그런 상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제 손동작 하나에 관객들의 시선이 움직이고 제 말과 행동 하나에 관객들이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는 걸 이렇게 느낄 때 그러니까 진짜 소름 끼친다고 그 표현하면 좋을 정도로 거기에서 연극의 어떤 매력이 그야말로 떠날 수 없도록 이 발목을 붙잡는 것 같아요. 긴장과 설렘, 몰입과 전율, 그리고 관객과의 호흡. 무대를 만들고 무대를 오롯이 즐기는 사람들만이 느낄 수 있는 절대 쾌감. 아마도 이런 매력 때문에 그토록 오랜 세월 연극이란 장르가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져 온 걸 겁니다. 그 장구한 역사 속에서 연극은 형식과 내용 면에서 많이 변모해 왔습니다. 우리 연극사에서 오늘날 우리가 보는 연극의 형태를 갖춘 것은 1930년대. 그 전까지 우리 연극은 신파극 1세기였습니다. 그런 연극계의 서양식의 연극, 즉 근대극의 씨앗을 심은 사람은
대구 출신의 연출가 홍혜성입니다. 1896년 대구 덕산동에서 태어난 홍혜성은 대구에서 고등학교까지 공부한 후 일본에서 법학을 전공하다 연극으로 진로를 바꿨고 귀국 후 서울에서 연극 활동을 한 인물입니다. 일본 신극의 요람인 축지 소극장에 가가지고 대구 출신 홍혜성 선생은 입단을 하게 됩니다. 1924년에 배우로 입단을 하죠. 정통으로 거기에서 한 5년간 배웠죠. 60~70편의 연극에 출연을 하면서 연기술하고 이런 걸 전부 다 배워가 귀국했는데 홍혜성, 유치진, 서항석, 영문학자 정인섭 씨 일본 동양 유학파들이죠. 이분들이 극예술연구회를 1931년에 이제 조직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신극 운동을 했는 게 우리나라 신극의 효시다. 네, 홍혜성은 일본 신파에서 서양 근대국으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에서 그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연출 또는 연기 이론, 연출 이론 이런 걸 통해서 실제 또 연극 현장에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근대 연극사에서 터닝 포인트, 전환점을 만드는 데 기여했다. 그래서 한국 연극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근대 연극사에서 홍혜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 어떤 선루 연극인보다도 크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대구 출신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전문 연출가였던 홍혜성. 그는 환경이 여의치 않았던 대구를 떠나 서울을 무대로 활동했습니다. 홍혜성이 서울에서 근대극의 씨앗을 뿌렸지만 대구 연극계에 그 영향이 미치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렸습니다. 홍혜성 선생은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이고 전문적인 연출자로서 우뚝 서 있는 분입니다. 그분이 대구의 출신으로서 대구의 연극을 직접 하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대구에서 연극을 했던 분들은 그분의 존재를 다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현대 연극을 만들어나는데 대구의 어떤 자부심 그런 데 기여한 바가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특히 또 6.25 전쟁 중에는 대구 극장에 와서 직접 연출한 작품을 공연하기도 했기 때문에 대구에서의 연극인으로서는 가장 뚜렷한 한국 연극의 족적을 남기신 분이라고 그렇게 의미를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대구에서 오늘날과 같은 연극이 시작된 것은 6.25 전쟁 시기. 전쟁이 발발하자 수많은 피난민이 남하에 왔고 서울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문화 예술인들도 피난길에 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전쟁을 피해 자리 잡은 곳이 바로 대구였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연출가와 배우들이 활동하던 국립극장도 1953년 대구로 이전하게 됩니다. 대구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의 그 사건이 있죠. 6.25 때 1953년도에 서울에 있던 국립극장이 대구의 옛날 그 한일극장 있던 그쪽으로 이게 피난을 옵니다. 기존의 극장을 활용해서 국립극장이 이렇게 되고 과거 한일극장 극장이 크거든요. 오늘날로 치자면은 사실은 뭐 한 중대 극장 정도겠지만 그 당시로 봐서는 굉장히 큰 극장이죠. 객석 규모라든가 무대 규모라든가 또 이 당시에 중요한 연극인들이 다 대구에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수준 높은 연기와 연출과 대본이 있는 더군다나 창작된 유치진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창작한 작품들이 공연이 되니까 수준 높은 연극들을 이제 접하게 된 거죠. 유명한 분도 많이 있었고 이해랑 씨라든가 또 뭐 재헌이 그 전 또는 김희갑 이런 분들 상당히 그 연극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당시만 해도 TV가 없었기 때문에 온 가족이 다 그 연극 관람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늘 그 중앙국립극장 시절에는 1,300칸 좌석이 꽉 찼어요. 상당히 그 수왕을 이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 시기에 공연된 원술랑, 마이태자, 맹진사 때 경사와 같은 연극이 대구에서 공연된 오늘날과 같은 형식의 연극입니다. 6.25 전쟁이 우리 민족에게는 재난이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대구 연극인들에게는 근대극에 눈을 뜨게 된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연극에 관심 있는 젊은이들이 수준 높은 작품들을 접할 기회가 많아졌고 제2대 국립극장장이었던 서항석의 지도로 영남연극회도 만들어졌습니다. 영남연극회 이래가지고 연구생을 모집합니다. 거기에 이제 하병천 선생이라든지 김대한 씨라든지 대구에 연극하던 많은 그 대학생 또는 이제 기성 연극인들이 이제 거기에 참여를 하게 되죠. 서항석 씨가 연극 운동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 그 영남연극회를 하는 것을 만들었는 겁니다. 자기가 극장장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소속은 그 소속이 아니지만 영남연극회 회원이 되면 국립극장을 무상으로 입장하게 되었습니다. 국립극장에서 공연되는 공연을 관람하면서 연극을 배웠고 지금은 대학이 지금 합쳐져서 영남대학으로 있는데 그 당시에는 대구대학, 또 청구대학, 경북대학 이렇게 해서 이 학생들이 거의 게다가 연극하는 학생들이 국립극장을 위주로 해서 모여들었고 그러니까 내 발로 구경했는 거 하고 서항석 사단에 들어가 가지고 그 사람의 밑에 직원들한테 배운 거지. 만일 동란이 없고 그대로 쭉 나가서만 그런 지도자들을 만날 수 있을까요? 대구에 앉아가. 이만큼도 뭔가 움직임이 없었다고 봐야지. 지역사적으로 본다면은 그 당시 그런 연극을 본 지역의 젊은 그 연극 지망생들이 연극에 대한 지식과의 경험을 쌓을 수 있었고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국립극장이 서울로 다시 환도되고 나서도 대구의 연극을 기초를 뿌리고 꽃 피우는데 그 기폭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당시 대구를 대표하는 배우이자 연출가였던 하병천은 실험 소극장이라는 극단을 만들어 활동하면서 연극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을 했습니다. 내 실험이란 거는 소련 모스크바의 스타니스랍스키를 충분히 숙지해가지고 그 넘어갈 수 있는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가. 하병천은 지역의 1세대 연극인으로서 1960년대 대구의 연극이 태동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와 함께 당시 대구의 근대극의 토대를 마련한 또 한 사람, 경북대학교의 김홍곤 교수가 있습니다. 영문학과 교수이면서 연극 연출가, 희곡 작가로 활동했던 그는 대학극과 영어 연극에 적극 참여하면서 많은 연극인을 배출했습니다. 경북대학의 김홍곤 교수라고 있습니다. 서울신문사에서 모집했는 희곡 그 우물로 당선이 했습니다. 이 사람이 영문학 교수인데 또 셰익스피어 전공자입니다. 이 김홍곤 교수가. 경북대학의 교수면서도 영남대학, 계명대학, 옛날 효성여대 이런 데 다니면서 셰익스피어 작품을 많이 연출로 또 해줬죠. 그래 거기에 밑에서 이제 또 많은 연극인들이 배출됩니다. 김홍곤 교수, 하병천 선생도 그 영향을 많이 받았죠. 김홍곤은 대학극을 중심으로 지역에 새로운 연극 기운을 불어넣었고 그의 제자들은 60년대부터 대구 연극계의 중심 역할을 합니다. 영남연극회가 활동하고 대학극이 대구의 연극을 대표하던 이 시기, 하병천과 김홍곤은 사실상 대구 사람에 의한 온전한 대구 연극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국립극장 시절 덕분에 한 차원 높은 무대를 체험하고 대구만의 근대극을 시작했다고는 하나 당시의 연극계가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흥행을 해가지고 수익을 얻어가 다시 굴리보자.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다가 끊기고 어떨 때는 몇 년을 못하고 이제 밥벌이 따로 연극 따로 하니까 첫째 시간이 못 일해지요. 연습 시간이. 그러니까 즉 이 당시의 연극은 연극한다고 그래가지고 지금처럼 1년 365일 연극을 생각하면서 연극을 한 게 아니고 자기 생업이 있고 자기 일이 있고 그러다 언제 한번 연극을 하겠다면 1년에 한 번 내지 2번 정도 모여가지고 이틀 정도 공연하고 그러면 이제 흩어지고 뭐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러나 이제 60년대 이제 후반 정도 와가지고 개인 대표가 중심이 되면서 이제 오늘날 생각하는 그런 극단들은 이제 60년 후반에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죠. 60, 70년대 대구 연극계는 본격적으로 극단이 창단되고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시기 대구 연극을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두 인물, 이필동과 박상근이 있습니다. 서로 같은 듯 다른 연극관을 가진 두 사람은 대구 연극계에 가장 큰 족적을 남긴 양대 산맥이었습니다. (60년대부터) 50년 정도 되는 걸 우리가 분석했을 때는 두 분에서 영향이 크다고 말합니다. 다 성격도 개성도 틀리고. 그 박상근 대 이필동 양대 산맥이 크다 말입니다.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면이 많았죠. 왜냐하면 두 분이 이제 라이벌 의식이 되니까 자연적으로 독자적으로 서로 막 경쟁하다시피 이런 경쟁심도 있고 또 이쪽에서 공연하면 이쪽에서 빨리 올려야 되겠다 있고. 바로 연극인 자신한테 있지 않느냐. 여러 가지 외부적인 조건이나 여건이나 또 관객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거는 전부 2차적인 문제고. 1960년 고등학생 신분으로 데뷔하며 연극과 인연을 맺은 이필동은 독학으로 연극 이론을 공부해 배우로 연출가로 활동했습니다. 극단 원각사의 전신인 인간 무대를 창단했고 당시로서는 드물게 전업 연극인의 길을 걸었습니다. 고 이필동 선생의 작품 세계라든지 연극 세계는요, 누가 무시를 못합니다. 굉장했어요. 오로지 연극. 앉으나 서나 연극. 오로지 연극. 그밖에 생각 안 했어요. 연극적인 사고라든지 작품을 가지고 사고는 굉장히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작품을 만들 때 이런 식의 유형의 캐릭터는 이렇게 해야 되라고 하나를 정해줬다면 이분은 이 배우가 갖고 있는 특성이 이거라면 이 드라마에 나오는 부분들이 이런 캐릭터인데 얘가 갖고 있는 특성을 살려서 네 특성을 이용해서 이걸 이렇게 표현해보라고 아주 치밀할 정도로 섬세하게 얘기해 주셨던 연출가. 저희 연극계를 아껴주시고 또 지원해 주시는 인사들 그리고 기업체의 도움으로 현재 대구 연극인의 회관이 있습니다. 박상근은 경북대학교에서 연극 활동을 시작해 하병천의 실험소극장에 가입해 배우로 활동했습니다. 그 이후 연출과 연기를 함께 했고 교사 생활을 하면서 연극 활동을 열정적으로 해나갔습니다. 그 열정만큼은 진짜 누구한테 뒤지지 않고 또 그런 분들이 또 연극을 해오셨기 때문에 지금의 대구 연극 현장이 있는 것 같고 후배들이 있는 것 같고 그 마지막에 저 정년 퇴임하시고 그때 이제 하시던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데 야 이제 나 이제 그만뒀다. 이제 남는 건 시간과 돈밖에 없다. 정말 기다렸다는 느낌이에요. 빨리 퇴직해서 내 정말 24시간 연극을 하고 싶다. 이 열망이 느껴지더라고요. 두 분의 공이 크다. 그 두 분 사이에 뭐 갈등과 화합이 반복되긴 했어도
그리고 스타일이 또 전혀 다르긴 했지만 그 당시로는 한 분은 굉장히 이론적으로도 수준 높은 연극을 했고 한 분은 대중성 있는 그리고 이렇게 후배들과 호흡하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대구 연극계를 끌고 왔다. 아니 이 녀석이 온 마을 사람들을 다 초대하는 줄 아나? 불쌍한 내 도나 어느 놈이 너를 나한테서 뺏어갔구나. 저기 웬 사람들이 모였지? 이필동과 박상근이라는 두 거목. 반목과 경쟁을 하기도 했지만 60, 70년대 우리 지역 연극이 뿌리를 내리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고 8, 90년대까지 의욕적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50년대 국립극장의 혜택을 유산 삼아 대구의 연극이 시작됐다고는 하지만 6, 70년대 연극 환경은 터무니없이 열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연을 하는데 재정이 약하니까 제대로 조명비도 제때 못 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1막이 끝나면은 조명기가 소금단지에 들은 이거 빼버립니다. 빼버리면 다음 2막 할 돈을 가져오면은 조명비를 가져오면은 넣어주고 안 그러면 딱 앉아서 버티고 안 넣어줍니다. 또 뭐 추우면 목요를 찾아갑니다. 가서 이제 비 오면 교실에서 연습할 수 있는 배려를 받기도 하고 주장 공연은 예식장, 학교 강당. 주로 이제 그 YMCA 그 강당을 많이 빌려가지고 쓰고 또 어떤 데는 뭐 연습장이 없어가지고 가로등 밑에서 마당에 줄 쳐놓고 그렇게 연습하던 경우도 있었고 그 어려운 과정에 내가 돈 한 푼 받지도 안 하고 밥 한 끼 극단에서 주는 것도 아니고 내 돈 들여서 먹고 내 돈 들여서 차 타고 와서 연습하고 공연하고 마땅한 공연장이 없어 예식장이나 커피숍에서 공연이 이루어지던 시절. 하지만 당시 연극인들의 순수한 열정은 그 어떤 시대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황량한 야외 공간에서 연습하는 것은 물론이고 무대, 조명, 의상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해야 했지만 열정 하나로 그마저도 즐거웠던 그 시절 연극인들의 노력 덕분에 대구 연극은 싹을 틔울 수 있었습니다. (80년대에) 접어들면서 연극계에도 많은 변화가 생깁니다. 80년 서울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 대구에선 최초의 소극장인 분도 소극장이 문을 엽니다. 84년 12월에는 동아쇼핑센터 내에 2개의 소극장이 동시에 개관하게 되는데요. 기업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지역 전문 연극인이 책임 운영하면서 서울 연극인들까지 부러워할 훌륭한 시설로 출발했습니다. 특히 비둘기홀의 경우 가변식 무대의 조명, 음향 등 소극장으로는 거의 나무랄 데 없는 시설을 갖췄고 연극, 음악, 무용 등 공연 예술 전반에 걸쳐 연중 무휴로 2개의 극장이 가동됐습니다. 민간단체로서는 전국에서 최초로 유급단원제로 운영되기도 했습니다. 단월당에 있는 그 모 백화점, 그 쇼핑센터 안에 2군데나 만들었어요. 이거 아주 획기적인 일이죠. 80년대 중반에. 극단마다 동아쇼핑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 나중에 추첨하게 날짜 배정도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좋은 공연을 만들게 되는 지역적인 그 환경도 문화 환경도 있었고 그다음에 좋은 연기자, 좋은 연출자들이 생겨나게 되고 이 좋은 작품들이 전국에서 보여들게 되고 상당한 수준의 아마 그 문화 소통 장소가 대구에서 이루어진다. 대구 연극계의 발전에 획기적인 기여를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백화점 문화공간과 더불어 80년대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공연법 개정이었습니다. 10명 이상 정회원이 확보된 단체만 극단 등록이 가능하던 것에서 단 1명이라도 자유롭게 극단을 만들 수 있게 되었고 300석 미만 소극장은 허가 규정에서 제외돼 웬만한 공간은 공연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완화되었습니다.
소극장 연극의 자유화 시대가 온 것입니다. 공연법 규제 사항이 폐지되자 서울은 물론이고 지방 각지에서도 소극장이 탄생했고 소극장 연극은 또 하나의 새로운 양상을 띠게 되었습니다. 대구에도 극단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기 시작했는데요. 기존의 원각사, 공간 외에 처용, 시인, 놀이패 탈, 연인 무대 등 20여 개에 이르러 가히 극단의 춘추 전국시대였습니다. 각 극단마다 소극장을 만들어서 활용을 하면서 그렇게 극단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소극장이 좀 이렇게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 80년대 중반에 다시 연극 붐이 확 일어나기 시작했죠. 거기서 이제 공연 활동들이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그 당시 대구 연극은 서울을 빼고는 전국에서 제일 활발한 곳이었다고 할 수 있죠. 공연 올라가는 편수도 많았고 라스 특색 있는 극장들이 많이 있었죠. 극장이 있어야 공연이 많이 이루어지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공연하는 사람도 많이 늘어나게 되고 공연의 종류도 다양해지게 되고 80년, 90년으로 흐르는 대구 연극을 아주 그 풍성하게 했던 하나의 흐름, 사건, 대학 연극반의 맹활약입니다. 많은 인재를 낳았고 작품도 많이 했고 그들의 어떤 그래도 대학 연극이니까 좀 지적인 그런 태도로 좀 분석적인 태도로 연극을 하는 그런 경향들이 대구 연극 전체의 질적 향상을 가져왔다는 얘기고. 다양한 극단이 출연하고 대학극 출신들이 본격적으로 활동하면서 연극은 시대에 대한 고민을 담기 시작합니다. 처용을 비롯해 몇몇 극단들이 사회 비판적인 내용의 공연을 무대에 올리게 됩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연극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우리가 늘 기억하자. 그래서 말하자면 극단 처용은 처음부터 사회적 역할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그렇게 시작했던 극단이죠. 80년대 같은 경우는 그때 뭐 시국 상황들도 있었고 그러면서 무대에서 하나의 그 강력한 어떤 메시지, 사회에 대한 발언들이라든지 이런 쪽의 부분들을 작품을 통해 가지고 던져주는 그 속에서 인간의 뭐 삶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또 작품을 통해서 또 사회에 대한 비판적인 발언들을 또 녹여내서 했던 그런 시기들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일을 하는 관리에게 잘해드리는 게 당연하지. 80년대는 공연법 완화로 소극장 자유화 시대가 왔고 몇몇 극단들이 사회 비판적 메시지를 표출하긴 했지만 정부의 감시와 통제가 예술 작품에 여전히 적용되던 시기였습니다. 사전에 희곡부터 시작해서 공연 당일날까지도 희곡은 금연을 받았고 또 공연 당일날도 담당자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극장에 와서 혹시라도 중간에 뭐 예를 들어서 관객들을 뭐 선동을 한다라든가 또는 해석하기에 따라서 조금 이상한 부분에 어떤 느낌을 주는 장면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거를 삭제하기를 요구를 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공연 자체를 또 못하게 하는 부분도 있었고. (87년을) 기점으로 민주화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며 80년대 모든 예술 장르와 마찬가지로 대구 연극계도 자유로운 창작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거기에 기억할 만한 움직임도 있었는데요. 바로 실험 정신을 강조한 극단들의 출연과 활동입니다. 그중에서 객석과 무대, 떼풀이의 등장과 활동은 대구 연극계에 신선한 충격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또한 이제 실험극, 전위극 뭐 이런 이름으로 되어진 연극 흐름이 있습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제 이름을 들어야 되는데 실험극 운동 이런 것들이죠. 예를 들면 기존의 어떤 리얼리즘 극에 반하는 다채로운 예술 기법들이 소개되는 시기였다고 그럴까요? 그전에는 연극이라면 연극적이다 하는 그런 하나의 연극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어떤 두 사람이 신호등을 마주보고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끊임없이. 이런 연극들이 이제 소위 연극에 다채로움을 주고 신선한 자극을 주고 주제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모순, 인간에 대한 어떤 연민, 애정 이런 걸 담았지만 방법론적으로는
이제 서구의 실험적인 것들을 무대극 형식으로 가져갔기 때문에 그냥 좀 굉장히 독자적이고 특별한 좀 차이 뭐 이런 것들을 이 지역 사회에 그냥 보여주지 않았나. 그다음에 내용에 있어서도 그때 대구 지역에서 공해, 그다음에 환경 문제, 핵 문제를 얘기한 건 저희가 좀 유일하지 않았나. 그리고 무진을 거쳐 동쪽 바닷가. 그렇다면 누굴 만났어? 많은 극단의 등장과 한 차원 질 높은 공연. 모두 구애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순수 연극, 현실 참여 연극, 실험극까지 다양한 장르를 선보이면서 80년대 연극계는 한 단계 성장합니다. 이거 봐! 내 샘물으로 깨쳐줄 테니까! 공연 작품도 많아졌는데요. 80년대까지 연간 30여 편이던 공연은 90년대 들면서 60여 편의 작품이 무대에 올려졌습니다. 염려 마시오. 그 참복을 믿을 수가 있어야지. 90년 5월에는 대구 문화예술회관이 개관했습니다. 회전 무대와 승강 무대, 1100석 규모의 대극장과 300석 규모의 소극장을 갖춘 대구 문화예술회관의 개관. 공연 장소가 모자랐던 대구 공연예술계로서는 커다란 수확이었습니다. 대한제국을 일본 제국의 90년대 대구 연극계의 사건을 꼽자면 전국 연극제 대통령상 수상이었습니다. 서울을 제외하고 최고라 자부하던 대구 연극이었지만 그때까지 전국 연극제에서 변변한 수상 실적이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연극계 선배들의 제안으로 단일 연극팀이 꾸려졌고 모처럼 지역 연극인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역량을 모아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작품이 최현묵 작, 이상원 연출의 뜨거운 땅. 1995년 전국 연극제에서 대통령상이라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그때는 대통령상을 받으면은 좀 이래 시나 이런 데가 좀 당당하게 우리 대통령상 받았는데 시립단 만들어도 이래 좀 큰 소리 칠 수도 이런 환경이 조성이 되니까 이제 대통령상을 정무역제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이전부터 끊임없이 제기됐던 시립단 설립에 대한 뭐 의구심들을 일거에 불식시키면서 이제 바로 96년 7년에 이제 바로 그 시립극단이 창단하는데 계기됐죠. 그런 계기가 됐고. 시립극단 창단. 그것은 대구 연극인들의 오랜 수건이었습니다. 대구 연극이 발아하던 70년대부터 무던히 노력했지만 번번이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20년이 훨씬 지난 후 전국 연극제 대통령상 수상을 계기로 시립극단 창단에 힘이 실렸고 결국 1998년 대구 연극인들은 꿈에 그리던 대구 시립극단 현판 앞에 설 수 있게 됐습니다. 선배들, 고인이 되신 선배들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고 이필동 선생, 고 황철희 선생, 고 박명규 선생, 고 박상근 선생, 김성관 선생. 왜냐하면 이분들이 80년대부터 일단 시립극단을 만들 굉장히 노력을 하셨어요. 우수 작품들을 좀 더 그 경제적인 문제에서 그 어려움을 겪지 않고 그래도 좀 더 알뜰하게 열심히 참 그 작품에 임할 수 있는 그런 그 계기들이 마련되잖아요, 그죠? 연극인들이 목표가 생기는 거죠. 하나의 어떤 의미에서 직장이니까. 네, 그래서 내가 또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연기 훈련을 쌓고 어느 정도 가면은 내가 또 하나의 또 안정된 또 직업인으로서 그 예술을 하면서 연극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부분에. 연극하면서 내가 직업으로서 떳떳하고 남들한테 얘기할 수 있고 또 매달 그 많지는 않지만 급여가 나온다는 사실. 이 시립극단을 통해서 연극을 그만두려고 했던 애들도 이게 연계되니까 밥벌이가 되니까 또 뭐 누가 그것들 통해서 장가 간 애도 있고 시집 간 애도 있고 일종의 뭐 생명 연장성은 아니지만
이런 정도는 아니지만은 그게 모든 열망이었어 사실 열망이었고 그게 창단이 됐으니까 그게 가장 기뻤던 일이 아닌가. 오랜 염원이던 대구 시립극단 창단과 대구 문화예술회관 개관. 전국 연극제 대통령상 수상 등을 통해서 90년대 대구 연극계가 성숙기를 맞았다면 2000년대는 대구 지역 대학에 연극 관련 학과가 개설되는 등 여러 시스템이 갖춰지면서 뚜렷한 실적을 거두기 시작합니다. 전국 연극제에서 거듭 수상을 하면서 그 실력을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2000년대 와서 극단들이 전국 연극제에 나가가지고 이제 많은 이제 상들을 받게 돼서 명실공히 이제 대외적으로 우수성을 이렇게 입증한. 그러니까 80년 후반에 대구 연극계로 편입된 대학극 출신 혹은 일반 그 워크숍 단원들 이분들이 쭉 성장을 해서 2000년대 와서 대구 연극계 중심이 되면서 이런 성과들을 거두기 시작했다. 대구 지역에 연극 관련 전문가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전에는 사실은 연극이 도제 시스템으로 해서 극단에서 선생님들이 가르치면 배울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었는데 3세대에 있는 연극인들이 탄생하면서부터는 좀 체계적인 기본적인 교육을 제대로 배워서 활동하는 경우가 참 많았었고 특히 한 2000년대 초반부터는 그전에는 좀 대구의 연극이 전국 연극제에 나가면 좀 수상을 못한 경우가 많았었는데 2000년 초반부터는 거의 전국 연극제에서 상을 휩쓰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죠. 전국 연극제에서 여러 번 의미 있는 수상을 하면서 대외적으로는 샴페인을 터뜨린 것처럼 보인 대구 연극.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마음껏 자축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느닷없이 불어닥친 IMF 여파로 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공연계의 침체에서 연극도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더불어 달라진 공연 문화 환경과 자본이 시장을 지배해버린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극단의 자생력은 떨어지고 작품의 질과 방향은 갈 곳을 잃고 헤매기도 했습니다. 대구 연극계가 좌표를 잃고 우왕좌왕하던 그 즈음, 그러니까 2000년대는 우리 공연 문화계에 대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공연 문화의 본격적인 산업화가 그것입니다. 이런 추세에 따라서 대구에도 대형 뮤지컬이 대거 몰려왔고 연극의 발길을 끊었던 관객들은 그런 공연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대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 딤프가 시작됩니다. 그 관객들이 그 뮤지컬에는 다양하게 무용과 연기와 이 노래가 섞여 있는 장르가 생기면서 어떻게 그 스타들이 참가하는 작품들 경향으로 다 빠져나가 버린 것 같게 되는 것 같고 사실은 뮤지컬의 제작비와 연극의 투자는 제작비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관객들 눈높이가 너무 높아져 버렸고 그 상대적으로 그걸 따라갈 수 없는 현실적인 극단들이 그 악순환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때문에 반복적으로 지금의 어떤 연극의 순수 연극의 인구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게 아닌가. 지명도 높은 스타와 막대한 제작비를 무기로 2000년대 공연계를 점령한 뮤지컬의 홍수. 지역 연극인들이 대형 뮤지컬과 경쟁한다는 것은 골리앗에 대항하는 다윗의 싸움일 수밖에 없습니다. 망연자실한 채 무대를 비워둘 순 없는 일. 지역 연극인들은 좌절하는 대신 연극의 기본 정신으로 돌아가는 길을 택했습니다. 바로 소극장 운동입니다. 소극장이 위기가 왔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서 소극장 대표들이 모여서 지금 하는 회의를 하고 뭔가 이 소극장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소극장 이타 페스티벌을 열고
땀 송글송글 맺히네. 땀방울을 보이소. 골라 보이소 아무거나. 소극장에서는 관객과 배우와의 거리가 정말 몇 미터도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배우가 진짜 몰입을 해서 연기를 하게 되면 특별한 효과 없이도 관객은 그 연기를 보고 눈물을 흘리시거나 감정이 이렇게 추스르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게 살아있는 내 정서의 미세한 움직임조차도 관객에게 전달할 수 있다는 게 매력적인 게 바로 소극장 연극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게 예전으로 돌아가서 보면 연극 기본적인 아주 기초에 있는 연극 정신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서. 좀 더 넓게는 소극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이제 젊은 배우들, 연극인들 이런 개념들을 어떻게 하면 좀 이게 좀 진일보하게 발전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 생각하에 집결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집결지를 생각했을 때 그 대명동이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했고요. 80년대, 90년대만 하더라도 이 대명동은 그 예술의 거리였고 나름대로 그 젊음의 거리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곳을 소극장의 집결지로 만들어가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많은 분들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이곳으로 모이자. 예술가들이 이쪽으로 모여서 나름대로 자립형의 그런 공연촌을 좀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산업과의 대항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산업의 최전선에 서려고 하면은 자립형 공연촌이 되어져야 된다. 소극장 공연의 자생력을 위한 거점 공간. 대부분의 지역 연극인들이 대명동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지금 이 일대에는 10여 개의 연극 관련 단체와 연극 전문 소극장 14곳이 모여 있는데요. 서울 대학로를 제외하고는 전국에서 유일합니다. 무엇보다도 처음에 극단을 만들 때도 다른 곳의 연습실이나 사무실을 알아볼 수도 있었지만 저는 여기를 확고히 고집했거든요. 그 이유가 아무래도 선생님들이 자리 잡은 공간이기 때문에 같이 힘을 합쳐서 이 대명 공연 문화거리를 뭔가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입장 아래 저희도 이곳으로 선택을 했거든요. 서로 간의 교류가 이렇게 되니까 사실 좋은 거 같아요. 그전에는 그냥 멀리서 보는 각자의 극단, 근데 지금은 가까이서 보는 정말 아는 극단이 되어서 같이 모여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같은 연극하는 사람들끼리 여러 모여 있음으로 해가지고 극장이 무슨 뭐를 창작하는지 다른 극장이 어떻게 운영하는지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그리고 교통도 몰려 있잖아요. 시내 한가운데 몰려 있고 뭐 도시철도라든지 버스 환승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연습하러 오고 가고 할 때도 한 곳에 또 저희들이 밀접화를 이룬 결과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연습하고 바로 조금 걸어가서 다른 곳에 공연하러 간다든지 공연 보러 가는 때도 마찬가지고, 좀 또 모이지 않았으면 약간 또 각계 전투가 됐을 것 같아요. 힘이 모아지질 않고 그냥 이제 누구 극단, 무슨 극단으로만 명맥을 유지했을 텐데, 연대도 바로바로 가능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극장이 모여있기 때문에 관객을 좀 더 많이 만나 뵐 수 있고요. 뭐라도 해야지요. 연극의 기본을 모토로 한 소극장 운동. 그리고 소극장이 모인 대명동으로 인해 침체되었던 대구 연극계는 다시 활기를 찾게 됩니다. 거기에 젊은 세대들이 꾸준히 연극판 문을 두드리면서 주춤했던 작품 활동에도 청신호가 켜지는데요. 허리도 피고 가슴도 피고. 2000년대 초반까지 한 해 60여 편이던 공연 작품 수가 2020년대에는 200여 편으로 크게 늘어납니다. 그 공연들이 꽤 많이 올라갑니다. 배우 시즌 때는 배우를 진짜 찾기가 힘들 정도로 활동하는 배우층이 다양해졌고요. 그리고 지금은 각종 많은 공연을 매달 수없이 많이 올라가거든요. 저희들도 활동 기회도 많아져서 거의 뭐 한 1년에 어떤 친구들은 한 10작품씩, 그 거의 뭐 5, 6작품씩 계속 다 하고 있거든요. 젊은 배우들이 점점 이 대명동을 거점으로 해서 출연하고 있습니다. 네, 저를 포함한 동료 선후배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50대, 60대 선생님들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고, 요즘은 또 이제 20대에 새로 시작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만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이가 많은 편도 아닌데 벌써 내가 나이가 들었나 싶을 정도로 젊은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는 대구 지역에도 굉장히 젊은 연극인들이 자기만의 목소리를 내고 또 얼마 전에 시립극단에서 진행했던 소극장 페스티벌도 저는 보고 되게 좀 좋았거든요. 뭔가 대구 연극계가 뭔가 일렁이고 있는 것 같아서 좋았는데 이게 아무래도 몇 년 전부터 축적되어 온 결과이지 않을까. 지금은 그래서 대구 연극계는 제가 보기에는 그 젊은 이제 30대 연극인들이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들이 기성 연극인들하고 어느 정도 경험을 쌓은 후에 자기만의 극단을 가지고 또 이들의 특징은 자기들이 직접 대본을 쓰고 연출을 하고 연기를 하고 그리고 자기 극장을 갖고 자기 소극장에서 공연을 하고 있다는 게 이제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모든 건 여러분의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어차피 자기 아직 그거고 근데 그 대사 끝나고 나서는 이제 분위기가 이상하구나 이렇게. 젊고 개성 있는 젊은 연극인들의 활약은 지역 연극계에 신선한 자극을 주기에 충분했는데요. 이들의 활동에 힘입어 대구 연극계는 양적으로 외연을 넓히면서 제작 환경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됩니다. 잘 봐. 내가 하는 거. 온다. 또 예전과 또 달라진 게 소극장에서 저희는 배우들이 조명기를 달고 그리고 또 CD를 틀고 뭐 음악을 틀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분업화가 돼서 굉장히 전문 기술 엔지니어들이 조명 감독, 조명 디자이너 그리고 사운드 디자인, 뭐 음향 감독 굉장히 세분화되었거든요. 저희 연극에서는 연출과 배우 등 정도 작가 정도를 빼고는 그 무대 제작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전문화된 그 전문성을 가진 스태프들이 늘어났습니다. 무엇보다도 제작 환경을 개선하려고 많이 노력하는 편이거든요. 저희 극단도요. 예를 들어서 연습을 시작하고 연습을 끝나는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들부터 그리고 효율성 있게 연습하기 위해서 연습 스케줄표를 짜서 배우들에게 공개하는 거나 그리고 연극의 사전 제작 작업 그리고 제작 작업 그 다음에 제작 마무리 작업들을 계획을 쫙 철저히 짜서 하는 것들을 실현하려고 많이 하죠. 불법 이민을 시도하였습니다. 대체 왜 그런 질문을 저에게 하시는 거죠? 체계적인 전문 교육을 받은 젊은 연극인들은 새로운 제작 방식을 선보이며 기성 연극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집단 예술에서 점점 이게 개인 예술로 2010년대 이후부터는 개인 예술로 이렇게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프리랜서로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 다음부터는 마음 맞는 사람끼리 프로젝트 팀으로 요 시기 우리 모여가지고 우리가 공연을 하자는 프로젝트 팀으로 구성되어 나가는 이런 추세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대구 연극의 흐름은 극단에 중심을 둔 부분과 프로젝트 팀으로 구성이 된 부분들. 젊은 친구들은 대부분 다 프로젝트형으로 다 공연을 하고 있어요. 제가 연극을 처음 시작할 당시는 꼭 남북이 갈라진 것처럼 이 선생님을 따르는 무리 또 이 선생님을 따르는 무리가 완전 갈라져 있어서 A그룹에 속해 있는 친구는 B그룹에 출연을 못해요. B그룹에서 연극하는 친구도 A그룹에 올 수가 없고 서로 왕래가 아예 없었는데 이제 섞이게 된 거죠. 그러면서 어느 정도 그 대구 연극이 조금 발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단원들 위주로 공연을 제작하지만 꼭 단원들로 구성원을 다 채울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로젝트식으로 다른 극단의 단원들이 객원으로 참여할 때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 프로젝트가 끝나거나 아니면 또 뭐 중간에라도 다른 프로젝트도 진행할 수 있는 서로 배우는 점은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극단의 철학도 배울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모자랐던 점을 이제 또 배울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거는 선배 후배를 떠나서 서로 배울 점이 있고 그리고 저희도 이제 또 저희의 강점을 또 이렇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서로 좋은 것 같습니다. 윈윈인 것 같습니다. 연극 제작의 분업화와 전문화, 그리고 작품을 중심으로 모였다 흩어지는 프로젝트형 제작 방식은 2000년대 대구 연극의 큰 특징인데요. 이런 제작 환경 속에서 연극인들은 보다 활발한 창작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작품의 양과 질, 제작 시스템으로 보면 과거 어느 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구 연극은 성장해왔습니다. 예전에는 형수요, 지금은 왕빈. 5개.
대명동에 모인 연극 전용 소극장 무대엔 1년 내내 공연이 올라가고 수많은 연극 축제를 통해서 관객과 소통하며 대구 연극은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끼리 말이기도 하지만 대구의 연극이 현재 르네상스다 이렇게 정의하는 이유가 아무래도 젊은 공연 예술단체가 많이 생기고 그들이 이제 활약하는 이제 활약상들이 좀 보여지기 시작하니까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다양하게 되니까 다 비슷하면 저는 별로라고 생각하거든요. 다양해야지 이게 연극이 가지는 이 시너지가 더 나오지 않을까. 지금 여기 이 대명동, 대명 공연 거리가 주둔해 있다는 것은 다른 지역과 광역시와 어떤 또 조그만 마을에 가도 이런 유형의 그 토양을 발견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저는 유일무이하다고 생각하는데 회화동 가도 전혀 다른 색깔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항상 자부심을 갖고 있고요. 사실 대구는 공연 시장으로서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은 이슈를 가지고 있고 부산은 인구가 더 많지만 사실은 이제 대구가 그 관객 인프라에 대한 그 규모는 더 좋습니다. 그래서 서울 다음으로 항상 대구가 좋다는 부분이 있고요. 심지어는 서울에 지금 막 활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대구 공연 환경이 너무 부럽다고 이야기합니다. 연극이 올라가는 편수도 서울 대학로 다음으로 대구에서 가장 많이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어떻게 경쟁력과 그 질적인 콘텐츠를 우리가 더욱더 이제 확보를 해야 되느냐, 여기에 문제인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대구 연극의 수준은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대구 연극 100년. 연극이 흥할 때도 흥하지 않을 때도 대구의 연극 무대는 조명이 꺼진 적이 없습니다. 열정과 땀으로 지켜온 무대를 너무나 사랑하는 연극인들은 오늘 대구 연극에서 어떤 고민과 희망을 볼까요? 많은 것들을 시도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저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다른 매체들이나 다른 것들이 아닌 연극만이 할 수 있는 좋은 연극 콘텐츠를 만들어내야 될 것 같고, 어떤 연극의 정수란 뭘까를 끊임없이 고민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그 정수라는 것을 오히려 정확하게 가져간다면은 진짜 더 우리가 자유로워지고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대구 연극의 희망은 연대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순환 단체들이 함께 교류하고 또 선배님들이 후배들을 아껴주고 또 그 후배들이 그 후배들을 아껴주는 이 연대가 아무래도 가장 큰 힘이지 않나 싶고요. 어쩌면 선배들이 이렇게 터전을 닦아놨어요. 소극장도 대명동으로 이렇게 이런 공간들, 이렇게 어떤 인프라를 만들어 놨긴 하지만 여기서 컨텐츠를 생산하는 것은 20, 30대라고 보거든요. 새로운 컨텐츠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공연 활동을 하고 있고 그들이 직접 교류하고 있고 만나고 있다는 것에 저는 직접 가서 공연을 보면 엄청 잘합니다. 깜짝 놀라게 잘하고 열정도 있고 에너지도 있고, 저는 대구에 있는 후배들이 굉장히 자랑스럽고 이 친구들로 인해서 대구 연극의 미래는 굉장히 밝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젊은 친구들이 펼칠 그 새롭고 또 발칙하기도 하고 아주 낯선 그런 어떤 시도들을 그래도 뒤에서 이렇게 받쳐줄 것이야말로 전통이고 선배들이 아닌가. 대구 연극의 힘은 사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저도 마찬가지 그 역할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런 것을 끊이지 않고 진행하는 어떤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또 젊은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구 연극의 힘은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또 진행력으로 간다라고 생각합니다.